Hello, welcome back to our final and last lecture, everyone. My name is 이현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수직 상승 신화공 토익 스피킹 어느덧 마지막 20강째에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네요. 자, 지난 19강 동안 혹은 이번 시간까지 다 해서 토익 스피킹 시험 보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테스트 하나를 지금 풀어보고 있죠. 10번, 11번 두 문제 나왔습니다. 토익 스피킹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어렵고 여러분이 좀 만만찮게 느끼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10번, 11번 문제 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적인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를요. 실전처럼 또 풀어보면서 알차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쭉 문제점을 들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 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했다는 얘기를 요약해서 해주셔야 되죠. 중간에 문제점이 뭐였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요. 실제 답변해 보신 후에 저와 모범 답변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 한번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변과 비교해 보세요. 자,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be presented with a problem and asked to propose a solutio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In your response, be sure to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and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Now listen to the voice message. Hi, my name is Angela Keystone. I was just informed by your hotel that they never had a reservation under my name. I am a little confused because I had my secretary book a room for me 2 weeks in advance. I came to the city to attend a 3-day seminar, so it is important that I have a room. I contacted my secretary who confirmed with me again that she had booked the room and has receipts as proof. So I am hoping that something can be worked out in a timely fashion. Otherwise, I will be forced to book another hotel.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10번 문제 한번 들어보시고 해보셨습니다. 이런 전화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쭉 내용을 먼저 들어야 되죠. 청취 실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지가 뭐였나요? 문제점이 뭐였어요? 호텔 예약을 했는데 분명히 와보니까 예약이 안 돼 있더라. 황당하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해결 안 해주면 저 다른 호텔 가겠다라는 한 호텔 투숙 고객의 사연이었었습니다. 저 예약이 지금 뭔가 안 됐다. 자, 이런 류의 문제 발생 상황도 상당히 지금 기출 유형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약을 분명히 했는데 뭐가 안 됐다. 혹은 예약상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유형들 실제 기출이 많이 되니까요. 잘 대비하셔서 실전에 여러분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잘 정리해서 여러분 답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문제점인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스크립트 내용이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이 보지 않고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이름 꼭 기억하라고 했죠. 누가 남긴 건지. Hi, my name is Angela Keystone. 그럼 Angela까지 기억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Keystone이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이분 여자분인 건 확실하죠? 남자분이 Angela라는 이름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s. Angela, Miss Keystone, Miss Angela Keystone 하시든가 Ms. Keystone 하시든가 이렇게 사람 호칭을 하면 되니까 처음에 이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I was just informed by your hotel that they never had a reservation under my name. 제 이름 아래라는 어감으로써요. 자, 지금 호텔 측에서 제 이름으로 예약이 전혀 안 돼 있었다. Never,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I was just informed. 방금 전에 그런 소식을 통보받았다 어감이죠. 오케이, 내용 들어오죠. I was just informed by your hotel. 당신 호텔에서 that they never had a reservation under my name. 좋습니다. 문제점 알겠네요. I'm a little confused because I had my secretary book a room for me 2 weeks in advance. 약간 좀 헷갈리네요. 약간 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우리 비서가 booked a room. 자, reservation 할 때 book란 말 많이 나오죠. book a room or reserve a room, book a room. 자, 분명히 방을 하나 예약해놨다고 했었어요. 2주 전에 for me, 나를 위해서 2 weeks in advance, 2 weeks ago 하셔도 되고 2주 전에, 사전에라는 뜻이죠. in advance. 2주 전에 이미 방 예약을 해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I'm confused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상황인지도 정확히 알겠네요. 아, 예약을 분명히 비서가 했는데 지금 예약이 안 돼 있다라고 나온다. 오케이. 자, I came to this city to attend a 3-day seminar, so it is important that I have a room. 저 이 도시에 3일 동안 지속되는 세미나 참석차 왔기 때문에 꼭 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고 가는 게 아니죠. A 3-day seminar, 오케이. 3일 동안 투숙한다는 것도 알겠네요. 이런 내용 정보들 여러분 답변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실제 토익 스피킹 볼 때 이런 필기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휴대전화든 뭐든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마우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적어놓을 공간이 전혀 없어요. 머릿속에 자꾸 이런 내용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익 다른 시험 같은 데서는 여러분 실제 필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스피킹 시험 같은 경우 토플 스피킹 가장 대표적인 예죠. 한 5분 동안 한 내용을 다 여러분 요약 정리해서 받아 적지 않으면 도저히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토익 스피킹은 아예 노트 테이킹이 안 되죠. OPIC라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스피킹 시험들에선 필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자꾸 기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정리하고 순발 있게 답변 만드는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3일 동안 세미나에 왔다. 세미나 발음 앞으로는 혹시 하신다면 세미나가 아니라 seminar, nar 끝에 얼 발음 잘 해주시고요. I contacted my secretary who confirmed with me again 또 that she had booked the room and has receipts as proof. 자, 비서한테 지금 연락을 해보니까 말이죠. confirm, 확인을 했답니다. with me라는 건 나한테 확인을 해줬다. again, 다시 한번 전화한 거죠. 확실히 내가 방을 예약했나 물어보니까 재차 확인을 해주더라. that she had booked the room and has receipts, 영수증까지 있대요. as proof, 그 증거로서 방 예약에 대한 영수증도 있다. 그럼 뭔가 지금 확실하게 예약은 된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So I am hoping that something can be worked out in a timely fashion. In a timely fashion. 패션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fashion이란 건 manner와 똑같은 뜻으로서 여기서는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때 내일 모레 글피 얘기를 해주면 안 되죠. 지금 당장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래서 희망사항은 지금 뭔가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감이 something can be worked out. 자, 적절한 시기에 지금 당장이란 어감이죠. 여기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네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I will be forced to book another hotel.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호텔에 가서 묵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가 어디서 나나요? Forced. I would be forced or I will be forced to book another hotel.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보죠. What is the problem here? This person says that he or she made a reservation at the hotel through her secretary, and they have receipts, they have proof that the reservation was made. But once he got to the hotel, no reservation under his name. 지금 막상 가니까 없죠. So what is he saying? 요구 조건이 뭡니까? 요구 조건도 반드시 여러분 꼭 챙기시라고 그랬죠. 요구하는 바가 뭐 좀 해결해달라,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He wants something to be worked out in a timely fashion, or he will go to another hotel and stay over there. 오케이?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답변이 쭉 끝나자마자 여러분 30초 동안 준비 시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저와 한 그 내용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즉시 또 뭐 해야 돼요?
당연하죠. 답변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죠. 어떤 해결책 얘기할까요? 주면 되죠, 방. 그렇죠? 어렵게 또 싸우지 마시고요. 방 안 주겠다 이게 아니라 방 주면서 덤으로 못 가주면 좋겠죠. 미안하니까 죄송합니다라는 유의 답변이 가장 그 레이터들이 원하는 답변입니다. 문제점 상황에서 특히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업체 직원이나 대표로 답변을 해야 된다면 So you have to become a person at the hotel and you have to explain what happened.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You have to give a solution. You have to tell them what you're going to do. 어떤 일을 할지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답변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할 때 상대방 이름 좀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상당히 좋게 들립니다. It sounds very professional if you do this, right? 자, 그 다음에 호텔 이름 같은 거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이름 직접 쓰셔도 되고 그냥 영어 이름 만들어 쓰셔도 됩니다. 여기선 자기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답변에서는요. Hello, Miss Keystone. I'm calling from the Blanca Hotel. 안녕하세요. 호텔 측에서 전화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었고요. 뭐 This is 누구이다 할 때 I am보다는 this is가 좋아요. 전화통화에서 뭐 This is James Brown calling from the Blanca Hotel. 블랑카 호텔의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전화드립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번 문제에서는 시작할 때 뭐 good evening,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상관없어요. 낮, 저녁, 아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hello 하셔도 되겠고 누구 얘기한 다음에 어디서 전화드린 누구입니다. 꼭 이렇게 좀 시작을 해주세요. 이게 가장 그 레이터들이 원하는 답변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이 이런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얘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경우. First off,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you. 이런 단어. I am sorry for도 좋지만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이것도 상당히 공손하고 격 있게, 격식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일단은 저희가 끼쳐드린 불편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 전 참 답변 내용에서 저도 실제 시험 볼 때 많이 사용해 봤고요. 모범 답변이라 만들어 놓은 구성 답변에 보면 대부분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이런 겁니다. 왜? 원어민이 들어가서 봤다면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했을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다시요.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뭐 때문에 죄송하다. Any inconvenience. 이 단어도 꼭 좀 쓰시는 게 좋아요. 불편. 끼쳐드린 불편에 대해서 심심한 미안한 마음. Inconvenience. 자, 강사 이름처럼 Inconvenience.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you.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had recently booked a room at our hotel, but when you arrived, there was no reservation. 여기까지 뭡니까? 그렇죠. 죄송하다 말 다음에 곧장 뭐가 나와야 돼요? 문제 파악, 상황 파악에 대한 얘기 나와야 되죠. 지금 보내주신 메시지 들어보니까요. 분명히 저희 호텔 측에 예약을 하셨는데 막상 와보니 예약이 안 돼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그걸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답변의 필수 요소 이것 빠지면 큰일 납니다. 다시요.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이것도 패턴이죠. 뭐라고 하신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You had, 자, 그 이전에 한 거니까. 이미 전화 준 건 과거, 그 더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 You had recently booked a room at our hotel, but 그러나 when you arrived, 막상 도착하셨을 때는 there was no reservation. 예약이 없다, 예약이 안 돼 있었다라는 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봅시다. However, you are pretty sure that you had made a reservation. 그렇죠? 근데 비서가 무슨 영수증까지 들고 있다 했었잖아요. 그 얘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And your secretary has proof that you made a reservation. You mentioned that she has receipts.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그거 얘기 안 한다면 그냥 예약을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You are pretty sure. You're pretty sure that you had made. 다 대과거, 과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 이전에. 그렇죠? 발생 시점이 그 이전 대과거기 때문에 sure that you had made a reservation. 시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그렇죠? 시간 순서상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더 과거에 있는 일을 얘기할 때 had made a reservation. 자, 여기까지가 상황 파악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좀 하라고 그랬죠. 답변 들어가기 전에 그 해명 최종적인 어떤 해결책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연결 부분으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After looking into the situation, 자, 상황을 저희가 좀 look into 파악을 해보니까요. 사태 파악을 좀 해보니까요. I found out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our booking system. 아이고, 우리 예약 시스템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I foun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something, our booking system or our reservation system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So, I'm afraid your reservation was never processed. process하면 처리되다라는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손님께서 하신 예약 자체가 아예 프로세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처리가 안 됐더군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So I'm afraid your reservation was never processed. 처리 자체가 안 됐어요. 들어가질 않았어요. 입력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점에 대한 해명입니다. 좋죠. 그 다음 뭐 나와있어요? 해결책 드려야겠죠. 그래서 to compensate you, compensate 이름절 강세고요.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ensate you, compensate. 자, 이런 경우 compensate 뜻이라는 동사 참 좋죠. To compensate you, we would like to upgrade you to a suite of no extra charge for your 3-night stay. 자, 3이란 건 어디서 얻었나요? 아까 세미나가 3일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박 하시는 동안 저희가 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무료로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장 누구나 생각하시기 쉬운 답변인 것 같아요. 왜? 호텔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액 방값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업그레이드는 무료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죠. So, we would like to upgrade you to a suite. Upgrade you to a suite. 비행기 예약 잘못됐다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러면 upgrade you to business class or upgrade you to first class, 뭐 1등석으로까지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이 거기 직원이 된 거니까. Of no extra charge, of를 붙이면요. Of no extra charge, 무료로. 이걸 이제 두 단어로 줄여서 얘기하면 for free. 그렇죠? 무료로. With no extra charge 하셔도 되는데 of no extra charge 하셔도 되고 to a suite for free. 이거 전체를 you of no extra charge를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무료로 추가로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스위트룸 하죠. 실제 스펠링이 이거고요. 읽으실 때 sweet라고 읽으셔야겠죠. For your 3-night stay, 3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 이런 거 정보 잘 잡아서 넣어주셨으면 이 사람이 문제점 부분에 얘기한 그 청취 부분을 완전히 다 파악했구나라까지 파악이 되겠죠. 3일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Once again, we are truly sorry for this and we hope you will enjoy your visit and stay. 자, 이것도 마무리 문장은 정말 깔끔한데요. 제가 즐겨 쓰는 연결서 또 나오네요. Once again,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를요. 끝에 한번 다시 하면서 마무리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듭이 정말 저희가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 호텔에서 묵는 기간 동안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유의 문장을 덧붙여 주시면 정말 호텔 직원 답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점점 그 현실에 더 가깝게 답변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 자체가 뭐 전반적인 점수에 뭐 큰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으나 자 참신하되 여러분이 논리적이고 상식에 좀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we are truly sorry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부사 같은 거 써주세요. 진전성을 더 담으면 좋겠죠. We are truly sorry for this and we hope you will enjoy your visit and stay. There you go. That's the response. 자 답변 내용 그러면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자 발음이나 강세 같은 것도 잘 체크하시고 원어민 어디 좀 강세를 주면서 읽는지 한번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를 강세 넣어서 읽을 겁니다. 자 들어보시죠. Hello, Miss Keystone. I'm calling from the Blanca Hotel. First off,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you.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had recently booked a room at our hotel, but when you arrived, there was no reservation. However, you are pretty sure that you had made a reservation. After looking into the situation, I found out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our booking system. So, I am afraid your reservation was never processed. To compensate you, we would like to upgrade you to a suite of no extra charge for your 3-night stay. Once again, we are truly sorry for this, and we hope you will enjoy your visit and stay.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give your opinion about a specific topic.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You will have 1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Some people like to take classes early in the morning. Others like to have classes later in the day. Which do you prefer and why?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또 풀어보셨습니다. 자, 11번 문제. 방금 전에 여러분이 15초 준비 후에 60초 답변해 보셨죠? 이렇게 되면 토익 스피킹 시험이 전부 끝납니다. 실제 시험 현장에서 한 20분 정도 여러분이 소요돼서 실제 시험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끝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은지 11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Some people like to take classes early in the morning. Others like to take classes later in the day. Which do you prefer and why? 자, 둘 중에 뭐를 골라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되는 전형적인 11번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되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뭐예요?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수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ater in the day 하면 오후 혹은 오후 늦게 혹은 저녁 때도 상관없어요. 아침만 빼고 그 이유는 다 later예요. Later in the day or earl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afternoon classes or evening classes perhaps. 자, 어떤 쪽을 선호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Which do you prefer and why? 자, 그러면서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여러분 답변을 자,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예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Wonderful. 자,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정하셨나요? 답변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전에 수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 수업 너무 싫다. 오후나 저녁 수업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자, A와 B 두 가지 답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형 인간이다라고 하는 자, 그런 답변 내용으로서 오전 수업 좋아요. 이유나 근거까지 대봅시다. 자, 첫 번째 답변 보세요. I like to have classes in the morning. 첫 번째 그냥 정확하게 자기 의견 얘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아침 수업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뒷받침하면 되니까 첫 번째 문장에 11번 문제는 특히나 자기 주장을 관하게 해주고 가세요. 그렇죠? 명확하게 전달하시고요. I like to have classes in the morning. have도 좋지만 아까 take 동사 같은 건 수업을 듣다 이수하다 동사죠. take classes in the morning or have classes in the morning에서 아침에 수업 듣는 걸 좋아한다. 혹은 아침에 수업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For me, I can concentrate on my studies better in the morning since I am a morning person. 이런 단어 써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란 말이죠. 저녁형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evening person이라고 잘 안 하고요. night person. night person. 물론 evening person한테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쓰는 분도 있지만 evening person이 아니라 night person versus morning person 이렇게 주로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저녁형이냐 아침형이냐 그 차이죠. 자, 저는요. 아침에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Since I am a morning person. 제가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이죠. Beautiful sentence over here. Okay? Concentrate on something. 뭐에 집중을 하다. 이거 진짜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Studies 그러면 여러 가지 학업이란 뜻을 쓸 때 복수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이 문장이 바로 앞에 문장을 좀 부연 설명하면서 뒷받침한 주장입니다. 자, I usually get up at 7 a.m. 저는 7시쯤 일어납니다. So, it is not so difficult to take morning classes. 그래서요, 아침 수업 듣는 거 뭐 크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7시면 눈이 떠지기 때문에 아침 수업 뭐 크게 듣는데 어렵진 않네요. 그래서 또 뒷받침하는 문장이죠. I usually get up at 7 a.m. So it is not so difficult. Not so difficult 한 우리나라 말에 어떤 어감이에요? 어렵지 않다라도 보다는 그리 어렵진 않다. 그다지 어렵진 않다. Not so difficult to take morning classes. 또 클래스에 take 가져왔네요. 그렇죠? 수업을 듣다의 동사 take.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와 예를 좀 뒷받침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먼저 한 겁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 근거. Not only that, but if you start early in the morning, it gives you the rest of the day free to do as you like. 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아침 수업을 듣는데 아침형 인간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근거로 봐도 되겠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에 봐도 되겠고요. 아침형 인간이어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But if you start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하루를 수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It gives you the rest of the day free. 나머지 오후, 저녁이라든가 그렇죠? 하루 아침 일찍 시작하면 나머지 하루는 free to do as you like.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Do as you like.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거 하다라는 얘기죠. Free, it gives you the rest of the day free to do as you like.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게 다 시간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머지는 원하시는 거 다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For example, you can hang out with your friends or go to the movies. Hang out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에서 그냥 흔히
놀다라는 얘기죠. 친구들과 그냥 나가서 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화 같은 거 가서 영화 볼 수도 있을 겁니다. Go to the movies에서 항상 자, 영화 보러 갈 때는 S 붙여 쓴다는 거. Go to the movie가 아니라 go to the movies. 정확하게 어떤 영화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쓰는 표현도 있지만 자, 복수형은 고착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Go to the movies. 친구들과 나가 놀거나 영화 보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죠. So, in my case, because I am an early bird, I prefer to have classes in the morning. 저는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수업 듣는 걸 선호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 문장으로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문장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침형 인간을 morning person 대신에 또 이 말을 쓰죠. early bird. 반대가 뭐예요? night owl. 우리 뭐 참새족, 올빼미족 하잖아요. 영어에선 올빼미족이 night owl, 실제 올빼미란 말을 쓰고 early bird 하면 참새족,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early bird라고 합니다. In other words, morning person.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또 하나 이제 근거를 든 것이 결국에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면 오후는 자기가 편안한 대로 원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훌륭한 답변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답변은 반대로 저는 아침 수업보다는 저녁이나 오후 수업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하는 답변 만들어보죠. 왜? 나는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다시 한번 써서 챙겨봅시다. 여러분 중에 그런 답변 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 답변 눈여겨보세요. 자, 두 번째 보험 답변. I like staying up until late at night. 저는요,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staying up. staying up. 자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stay up. until 언제까지? late at night. 이거 묶어주시면 전치사구지만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until late at night. So, I am surely not a morning person. 다시 말해서 아닙니다. not. I am surely. 분명히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요. 왜? 새벽 2, 3시, 3, 4시까지 있는 거 좋아하니까 아침형은 아닙니다.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I have trouble 그러면 말 그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 되겠죠.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That's what you say.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아니란 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Therefore, if I had the choice, I would definitely prefer taking afternoon or evening classes. 약간 뒤에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 앞에 한두 문장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저녁이나 오후에 듣는 걸 좋아하는 것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언급하기 위해서 운을 뗀 거죠. 이런 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앞에 처음부터 그냥 I would definitely prefer taking afternoon or evening classes 한 다음에 이 뒷내용을 얘기해 줘도 되지만 오늘 그냥 저는 아침형 인간 아니고요. 밤늦게까지 뭐 하는 거 좋아하고요. 아침에 좀 못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저녁이나 오후 수업이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까지는 좋습니다. 초반부에 첫 번째 문장에서 되나 초반부에서 반드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죠. If I had the choice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죠? If I had the choice 만약에 아침, 오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면 저는 저녁 수업을 혹은 오후 수업을 듣겠습니다. Definitely 같은 걸로 강조해 주세요. 저는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prefer taking afternoon or evening classes 둘 중에 하나 고르겠다. 됐죠? 자, 이유를 언급을 더 해줘야겠죠? I had to take morning classes throughout college. 저 대학교 내내, 대학 다니는 내내 throughout이란 건 빠지지 않고 쭉 시간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저는 대학 내내 오전 수업을 들었습니다만은 But I was late numerous times. 숱하게, numerous라고 하면 number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요. 발음 numerous 강세 찍어주시고 근데 숱하게 지각을 했습니다. 자, 아침 수업을 대학 때 계속 들었지만 계속해서 지각을 했다는 얘기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numerous가 되겠습니다. That even affected my grades sometimes. grades 하면 성적이 되겠죠. 자, 가끔씩은 affect란 말 자체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얘기니까 피해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That even affected my grades sometimes. 너무 지각을 자주 해서 어떨 땐 성적에까지 그 지각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요. Very nice. 이거 뭐예요? 실예죠? 내가 대학교 때 아침 수업에 있었는데 자신의 경험을 꼭 좀 언급해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전략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나는 왜 대학교 때 그렇게 지각을 많이 했는가? 아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학교 때 경험을 실례로 얘기하는 겁니다. I think it runs in the family. All my family members are night owls rather than early birds. 끝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약간의 다른 그 마무리긴 한데요. runs in the family란 건, 자, 이것도 관용 표현이죠. 우리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아침잠이 좀 많고 저녁 때 새벽까지 똘망똘망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run in the family라는 것, it runs in the family blood 이런 식으로 해서 혈통이다. 우리 가족들은 다 그렇다. 집안 내력이다 같은 거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So I think it runs in the family. 제 생각에는요. 저녁형 인간이란 건 우리 집안 내력이죠. All my family members,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요. All my family members are night owls. 올빼미족입니다. Rather than early birds. 참새족보다는 올빼미족에 가깝습니다. 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morning person 대신에 early bird 쓰셔도 되고요. 자, night person 대신에 night owl 써도 되죠. 올빼미족이지. 올빼미가 owl이 올빼미잖아요. Rather than 뭐뭐보다는 이란 얘기 쓸 때 쓰는 말. 그래서 저희는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로 뒷받침하면서 마무리했죠. 자, 그래서 그 결론의 문장보다는 이렇게 약간 색다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답변의 구성을 해본 겁니다. 자, 두 가지 답변 구분이 잘 되시죠? 여러분이 어느 쪽이시든 간에 답변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게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어민 음성으로 다 들어보겠습니다. I like to have classes in the morning. For me, I can concentrate on my studies better in the morning since I am a morning person. I usually get up at 7 a.m., so it is not so difficult to take morning classes. Not only that, but if you start early in the morning, it gives you the rest of the day free to do as you like. For example, you can hang out with your friends or go to the movies. So in my case, because I am an early bird, I prefer to have classes in the morning. I like staying up until late at night. So I am surely not a morning person.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Therefore, if I had the choice, I would definitely prefer taking afternoon or evening classes. I had to take morning classes throughout college, but I was late numerous times. That even affected my grades sometime. I think it runs in the family. All my family members are night owls rather than early birds. 네, 이렇게 해서 20강 강의가 전부 다 완강이 됐네요. 자, 여러분 지난 20강좌 동안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라든가 정보 많이 얻으셨길 바라고요. 실제 시험 현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영어 실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 영어 실력, 영어 말하기 실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꾸준하게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시고 자, 여러분이 스피킹에 자신감 조금 붙는 상태에서는 이 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정말 알차게 다 담았던 강좌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스터디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말하기 연습 자꾸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형별로 자꾸 전략적 접근하셔서 여러분 말하기 실력이 100이면 110 정도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번 강좌의 어떤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20강 동안 저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토익 스피킹에 가셔서 정말 여러분이 좋은 점수 얻으시고 이런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강좌 통해서 여러분과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현석이었습니다. Bye everyone.